자, 스텝 3 갑니다. 자, 1번 보시면 10%의 소금물 200g에서 자, 일단 10%의 소금물 200g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의 소금물 여기가 10%고요. 얘가 200g이 있대. 자, 요 있는 상태에서 한 컵의 소금물을 퍼내고 라고 했어. 퍼냈다라는 소리는 원래 200g 있었는데 얼마나 퍼냈는지는 몰라요. 덜어냈다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X. 그렇지. Xg을 퍼냈다라고 합시다. Xg을. 자, Xg을 퍼냈어요. 퍼내고,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부었대. 자, 그럼 생각해봐. 원래 처음에 있었던 이 10%의 소금물 200g에, 아직 우리가 구해보진 않았지만, 소금의 양이 일정만큼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소금물에서, 선생님이 이게 컵으로 이렇게 덜어냈어, 소금물, 통째로. 그럼, 덜어낸, 자, 이 컵으로 이렇게 딱 덜었어요. 그럼 이 종이컵 안에도 소금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럼 소금도 빠졌을 거야. 맞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50g을 소금물을 퍼냈다. 근데 50g이 비어있지, 그럼. 원래 200g 있었는데 만약에 50g을 퍼냈어? 그럼 50g만큼 다시 물을 붓겠다, 이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물을 부은 후, 다시 5%의 소금물 100g을 섞어서 라고 했어. 자, 잘 봐요. 한 번 더 설명한다. 원래 200g 있었고 소금물을 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부었어. 그럼 소금물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소금물의 양은 안 변해요. 소금물의 양은 안 변해. 맞아? 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5%의 소금물 100g을 섞었대. 자, 그럽시다. 5%의 소금물 100g 얘를 섞었어. 얘는 더할 거고요. 얘는 뺄 겁니다. 맞니? Xg은 일단 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딱 이제 거쳤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6%의 소금물 300g이 나왔다라는 소리야. 요거 이해되겠니?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처음에 10%의 소금물 200g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Xg만큼 덜어냈어. 그럼 소금의 양은 줄어들겠지. 맞니?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었기 때문에 물의 양은 변화가 없어. 하지만 소금은 줄었다는 거 이해되니? 소금은 줄어들었어. 자, 그 다음에 5%의 소금물 100g을 여기다가 부었어. 원래 200g 있었고 거기다가 100g을 더 부었으니까 당연히 300g 되는 건 맞니? 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만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럼 생각해 봤을 때 Xg을 퍼냈다라고 했지. 자, 원래 200g 있었는데 Xg만큼 퍼냈어, 소금물을.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 그렇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게 소금물의 양이지 지금. 네. 그럼 100분의 얼마? 농도 몇 퍼센트니? 10%.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거. 소금물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 선생님 저거 100분의 10그 계산은 조금 이따 할 거야. 몇 분 할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작업한 소금의 양이야. Xg만큼 덜어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섞었다고 했잖아. 5%의 소금 100g. 플러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아니야? 네. 요거 맞니? 자, 그럼 처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만큼의 소금하고 두 번째 우리가 더 섞은 100g의 5%의 소금을 100g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두 개를 합해주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소금의 양이랑 똑같지 않을까 이 소리야. 이해되니? 자, 이제 계산합니다. 요거 마지막 식도 적어 놓읍시다. 여기 공간이 부족하니까 밑에 쓸게요. 자, 그럼 여기 300g이에요.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300. 그렇지. 자, 이제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여기는 약분되지? 여기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 약분되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 100 딱 이렇게 약분되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네. 자, 여기 위에다가 다시 쓸게요. 그럼 얘는 10분의 1에 여기 100분의 10 약분한 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에 200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약분되니까 5만 남네요. 플러스 5. 그렇지. 플러스 5는 18. 그렇지. 우변은 18 되겠네. 자, 이것도 뭐 분배 법칙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는데. 할게요. 어. 5 5 넘겨요. 이항시켜버릴까? 그럼 요거는 13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야, 저거 10 곱해요. 양변. 그렇지. 양변을 10 곱해버립시다. 10 곱해버리면 200 마이너스 x는 130. 130. 자, x를 우변으로 넘겨버리고요. 마이너스 x를 130을 좌변으로 넘겨버립시다. 그럼 x는 얼마? x는 70.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거 10%의 소금물 200g에서 70g의 소금물을 퍼냈다라는 소리야. 이거 이해되겠어? 됐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오늘 크게 헛되가 안 되나? 자, 여기 봅시다. 자, 2번. 어느 학교에 입학해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의 비는 3대 2였대. 자, 어떤 학교에 우리가 지원서를 냈어. 준모가 이번에 반송중학교 지원서 낸 것처럼. 자, 지원서를 냈는데 남녀의 비는 3대 2다라고 했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5대 2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1대 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 좀 해놓읍시다. 지원자들이 있는데, 자, 지원자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자, 여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몇 대 몇이라고? 3대 2. 3대 2. 3대 2. 3대 2. 자, 그 다음에 지원자들 중에서 합격자의 비는요? 5대 2. 합격자는 남자가 조금 더 많네요. 5대 2. 자,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비는요? 1대 1. 오케이. 자, 불합격자는 1대 1이라고 했습니다. 1대 1. 자, 요거는 실제로 몇 명인지가 아니라 비예요, 비. 그거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필기해놨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수는 140명이었다라고 했어. 자, 그럼 합격자 수의 전체 인원이 140명이야. 그럼 그 인원에 대한 합격자 수에 대한 남자, 여자의 비가 5대 2라 그랬지. 네. 자, 그럼 남자, 여자의 합격자 수를 먼저 구해놓읍시다. 그럼 거기다가 20 곱하면 되죠. 왜 20을 곱하면 될까요? 그럼 두 개 더해서 140인. 어디에다가 20을 곱해? 합격자에다가 20 곱하면 두 개 더해서 140이니까 20 곱해 상관없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자, 요거는 그래, 오케이. 20 곱하면은 5대이니까 100대 40대 해가지고 140이 되긴 돼요. 항상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 숫자를. 우리가 저거 비율로 따졌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해? 남자 전체 140명이 있잖아. 140 곱하기 7분의 그렇지. 7분의 5. 자, 7등분 중에서 남자가 5등분 들고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곱하기 7이라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0명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자. 얘는 140명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40. 준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긴 돼. 쉬운 숫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해도 되긴 돼. 자,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입학 지원자. 입학 지원자 수를 구하라 그랬지. 자, 그럼 여기서 입학 지원자 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X라고 잡을까? 입학 지원자요. 입학 지원자를 전체를 X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주냐면, 남자의 입학 아니, 지원자. 이렇게 잡으세요. 봐봐. 남자, 여자의 비가 지금 3대 2라고 했잖아. 네. 그럼, 선생님이 예로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자가 3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20명이 있어요. 몇 대 몇이야, 그럼? 30대 20. 3대 2. 3대 2라고 표현해. 우리가 비를 나타낼 때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잖아. 그럼 30대 20을 하는 게 아니라 3대 2로 표현해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우리가 인원수로 올라갈 때는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는 그럼 것만. 간단하게 한 거 말고 원래 그 지원자 수를 X로. 그렇지. 원래 지원자 수를 잡을 건데
실제 인원을 우리가 남자를 3x라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EX 2x명이라고 잡아줍니다. 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불합격자 수는 1대1이다 라고 했잖아.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이 3x라고 하는 거, 2x라고 하는 거, 얘는 지금 뭘 뜻하는 거야? 지원자 실제 지원자 숫자야. 맞니? 이거는 지금 뭐 B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 B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숫자를 나타낸 거야. 실제 몇 명인지. 자, 그럼 남자 지원자 수는 3x명이야. 그리고 남자 합격자 수는 100명이라고. 그럼 남자 불합격자 수는 남자 불합격자 수는 20명? 다시. 자, 남자 합격자 수가 100명이에요. 여자 합격자 수는 40명이라고 했죠? 자, 그럼 불합격자 수는? 아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3x는 지금 뭘 나타낸다고? 3x는 남자 지원자. 남자 지원자. 아, 그럼 X. 남자 지원자가 3x야. 근데 남자들 중에서 합격자가 100명이래. 그럼 불합격자는? 아니지. 20X는? 3x. 마이너스 100. 그래. 아, 요거 이해돼? 네. 네. 그 진짜? 여자는 그래서 지원자에서 그 합격자를 그래, 빼면 나머지는 불합격자잖아.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럼 여자 불합격자 수는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40. 그렇지. 자, 근데 이 남자 불합격자 수하고 여자 불합격자 수의 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대1. 1대 1입니다. 자, 비례식 세울게요. 1대 1은 3x 100대 2x 40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우리가 비례식 세울 필요도 없어. 왜? 1대 1이란 소리는 3x 100이랑 2x 40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1대 1이잖아. 1대1. 그래. 그래서 바로 쓸게. 자, 3x 100은 2x 40. 자, 2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100을 우변으로. 그럼 그냥 x는 x는 마이너스 60. 그냥 어? 60 아니야? 그래, 그냥 아 60이지. 근데 그냥 60이야. 60이잖아. 자, 이거 정답일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남자 어, 30. 어, 곱하기 2분의 1. 지원자 그 아니, 3 네? 곱하기 2분의 1이 어딨어? 3 곱하기 60하고 여자도 2 곱하기 60 한 다음에 남자 여자 플러스 해요. 그렇지. 자, 주모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요? 입학 지원자 수. 입학 지원자 수를 구하라 그랬지. 네. 입학 지원자 수가 지금 어디에 있어? 입학 지원자 수가요. 음. 맨 위에 3대 2로. 저거는 비율이고 3대 2라는 거네. 실제 인원수. 아, 3x하고 2x. 그래, 3x하고 2x. 어. 그럼 남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가 100명. 아, 남자가 180명. 180명, 여자는 120명. 120명. 그거 두 개를 더하라 소리야. 아, 총 지원자 수니까. 알았지? 아. 차근차근 하세요. 그래서 180명 플러스 120명에서 300명이 전체 지원자 수가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3번 갑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데, 자, 일 얘기 나왔어요. 자, 일 얘기 나왔을 때는 무조건 1시간 동안 얼마나 했는지 그거 찾아놓고 만약에 일을 완료했다 그럼 얼마? 1. 1. 그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봅시다.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6시간이래요. 그럼 A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은 6분의 1. 그렇지. A가 1시간 동안 하는 거는 6분의 1만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4시간이 걸린다라고 했네요. 그럼 B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4분의 1. 4분의 1. 자, 요만큼 해요. 자,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각각 혼자 일할 때 5분의 4밖에 못한다.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그렇지. 5분의 4밖에 못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함께 일을 할 때라고 했어요. 네. 따로따로 일하면 5분의 4가 아니야. 맞니? 자, 그럼
A, B 두 사람이 함께 2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저 5분의 4는 생각하지 마, 지금은. 그러면 A랑 B가 함께 일한다고 했어요. 그럼 1시간 동안 일하는 양을 어떻게 A는 구할? 2분의 1이고 아니, 5분의 4는 쌤 생각하지 말라 했어. 1시간 동안 A랑 B가 함께 일하면은, 곱하기 60원. 아니, 어떻게 계산해? A랑 B가 함께 일한다. 플러스 1시간 동안. 6분의 1 플러스 4. 그렇지. 그게 1시간 동안 일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A가 6분의 1만큼 일하고 B가 4분의 1만큼 일한다고요. 근데 몇 시간 동안 일했어?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일을 한대.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 2야. 근데 둘이 같이 일하면 막 잡담하고 논다고 해가지고 일을 5분의 4밖에 못한대. 그래서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A랑 B가 같이 일해서 2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야, 이게. 맞니? 자,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남은 일을 A 혼자서 한다라고 했어요. 집중해. 네. A 혼자서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 혼자서 일하면 6분의 1만큼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몇 시간인지 몰라. X 시간이라고 하자고요. X 그래서 이 일한 모든 양을 더하니까 얼마라고? 1. 1. 자, 그 다음에 계산할게요. 자, 요거 제일 앞에 거 요거부터 통분해 버립시다. 양변에 그럼 24. 아니, 양변에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덧셈이잖아요. 그렇네요. 24로 12로 할게요. 그럼 12분의 얼마야? 28이면 아니고 계산 바로 해. 12분의 그러면 5 12분의 5 맞니? 네.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4 플러스 6분의 1은 1x는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약분 먼저 해도 되지? 네. 어차피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4, 32. 그럼 3분의 2 맞니? 네.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적을게요. 3분의 2 플러스 6분의 1 x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뭐 곱해? 6 곱해. 그럼 얘는 4 플러스 x는 1. 6 4. 여기는 양변이 6. x는 얼마예요? 2 자, 그럼 x가 뭘 뜻한다고? 시간 시간. 준모야, x가 뭘 뜻해? x가 뜻하는 게 뭐예요? 1가 몇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지. 그렇지. A가 혼자 일한 시간이야. 알았어? 자, 그럼 봐봐. 선생님 문제 살짝 바꿔볼게. 지금 여기서, 정답은 2시간 맞아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A는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지 라고 했으니까 2시간 정답이 맞아.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마지막 질문을 바꿀게요. 여기 있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A는 몇 시간 동안 일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두 사람이 함께 했으니까 3시간. 제가 써보겠습니다. 아니,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 2시간이니까 A는 2분의 1 플러스 B도 자, 질문을 잘 들어요. 선생님 질문이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 지금 일한 상황은 똑같아. 네. 그럼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A가 일한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정답은 4시간입니다. 왜일까요? X랑 두 사람이 함께 더한 걸 더해서. 그렇지, 맞아요. 봐봐. 여기 우리가 정답을 구한 이 일하는, 즉 2시간이라는 거는 A가 혼자 일한 시간이야. 6분의 1x 여기에 포함되는 거. 네. 근데 앞에는 뭐니? A랑 B가 함께 2시간 동안 또 일을 했잖아. 그래서 A는 혼자서 4시간 한 거라고. 아니,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같이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2시간 하고 총 4시간 일을 했다고. 되겠어? 그래서 봐봐. 지금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질문만 바꿔버렸어요. 그럼 더 꼼꼼하지 못하다면 여기서 X값 잡고 정답 2 쓰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되겠어? 알았어? 그렇지. 선생님이 말 맞다. 선생님이 한 번 더 꼬았잖아. 되겠니?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오케이? 항상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4번. 자, 시계가
2시와 3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분침은 그 분 아니에요. 1분, 2분 그렇게 되는 분. 긴 바늘 아니에요. 분침이 긴 바늘이잖아. 네. 긴 바늘은 1시간 동안 몇 도 움직일까? 그걸 몰라요. 왜 몰라? 1시간 360. 야, 잠깐. 1시간 동안 5도씩 움직이지 않아. 1시간 내. 준모야, 왜? 선생님 말 잘 들어. 분침이 1시간이 지나려면은 분침이 승혁아 의자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분침이 1시간이 지나가려면 한 바퀴가 돌아야 돼요. 이게 5도니? 아. 360도요. 360도 맞아? 네. 자, 그럼 잘 봐. 요 밑에다가 적을게. 위에 식 써야 되니까. 자, 분침은 1시간이면 360도를 돈다고. 맞아? 네. 그럼 1분에는 1분에 1도씩. 잠깐, 1시간 60. 1분에 6도. 그렇지. 1분에는 6도가 움직여요. 아, 그럼 10초에 1도씩 가는. 자, 1분에 6도라는 거 요 정도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시침 볼게요. 시침. 시침은 1시간에 5도.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5도. 5도. 너 따라 하지 마. 5도? 어떻게 해서 5도야? 시침이 짧은 바늘 아니에요? 짧은 바늘이, 자, 저것만 봐봐. 뒤에 시계 보세요. 1시간이 움직이는데, 자, 12에서 1까지 가는데 저게 5도밖에 안 돼? 또 되지? 아, 잠깐만, 저거 12시간이구나. 그럼 저거 20. 1시간에 몇 도 움직여요? 3도. 3도 아니지? 30도가 움직이죠. 40도 맞잖아. 오케이? 네. 자, 그럼 1분에는요? 2도. 다시 잘 생각해봐. 5도. 아니에요. 1도. 아이, 생각 좀 잘하고 대답해. 1도 아니지. 승혜가 생각해봐. 선생님의 방금 질문 뭐라 했어요? 1분에 몇 도 움직이는지 물어봤지. 자, 1분에 1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1시간에는 60도, 60분 아니야? 그럼 60도 아니니? 0.5. 0.5도랑 다른 그래, 0.5도가 되잖아. 자, 이거 시계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여요. 시침은 1분에 0.5도 움직입니다. 알았어? 그리고 진짜 딱 집중해서 들어. 계속 막 장난식으로 하지 말고. 대답도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는 빠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해도 돼. 아무 말이나 막 뱉지 마. 알았어?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그럼 요거,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여요. 시침은 1분에 0.5도 움직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2시와 3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자, 여기다가 시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뒤에 또 보는 게 나아. 자, 보세요. 여기가 12야. 여기가 3. 여기가 6. 여기가 9. 자, 그럼 여기가 1, 2가 있을 거예요. 3, 4, 5.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놓자. 다 그려놓자. 7. 여기가 8, 9, 10, 11.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자, 2시하고 3시 사이다라는 소리는, 자, 여기 가운데를 딱 점을 찍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 아니니? 이 사이에서 시침하고 분침이 일치해야 된대. 완전히 딱 겹쳐야 된다. 자,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했어요, 생각. 2시 10분, 어떻게 해서 2시 10분이야? 2시에, 어떻게 해서 2시 10분이야? 설명해봐. 11. 저거, 2시니까 10분이면 10분이면 대충 이 정도면 겹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2시 10분이라고 한 거야? 2시 10분이면, 자, 승혁아 생각해봐. 2시 10분이면 있잖아. 시침을 2에서 조금 더 3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
맞니? 근데 분침은 어디에 있어? 2위에 있잖아. 아. 그럼 분침하고 시침하고 겹치니? 아니요.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 분침이랑 시침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잖아. 자, 그럼 분침은 항상 12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해. 자, 12에서 x분이 흘렀다라고 생각할게요. 분침은 12에서 출발합니다. x분이 흘렀어. 그럼 분침은 몇 도 움직였을까? 1분이 1분의 6도야. 근데 x분이 흘렀어요. 그러면 여기 6x 6x. 그렇지. 분침은 6x만큼 0.5x. 움직였어요. 0.5x. 아니야. 0.5x가 아니야.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인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시침은, 자, 2시하고 3시 사이니까 일단 시침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2에서 2에서부터 출발 아니야? 맞니? 자, 그럼 기준을 우리가 여기 12로 잡았을 때 일단 2에서 출발이니까 시침은 일단 몇 도부터 움직였어? 몇 도 움직이고 시작한 거야? 저도 요만큼이면 60도 움직이고 시작한 거 아니야? 2에서 출발이잖아. 자, 여기서 1까지 30도예요. 2까지 60도 맞아? 네. 자, 그럼 시침은 여기 일단 60도 가고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되겠니? 자, 그럼 일단 시침은 60도부터 플러스 이제 1분만 지나가면 1분 간격으로 0.5도씩 커질 거라고 각도가 점점 10 플러스 0.5x. 요렇게 된다고. 그렇지. 되겠어? 네. 근데 저 둘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완전히 겹치니까. 감이 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조금 어렵긴 어렵지? 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6x라고 하는 거는 분침이 12에서부터 움직였어. 자, 그럼 봐봐. 어디서부터? 자, 요거 살짝 지우고.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시하고 3시 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2시하고 3시 사이라면 여기 분침이야. 그 다음에 여기 시침이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분침은 겹칠 거라고, 시침하고. 각도가 똑같을 거라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침이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 버렸다. 만약에 2시 반 넘어갔다, 요렇게. 분침이 넘어갔어. 그럼 이 2시랑 3시 사이에서 분침이랑 시침이 겹칠 수 있니? 절대 없지 않니? 분침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는데 2시랑 3시 사이에서 어떻게 분침이랑 시침이 겹칠 수 있어? 최소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 분침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10 몇 분일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봐야지. 10 몇 분은 맞는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분침은 여기서부터 1분 지날 때마다 6도씩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에 시침은 요만큼. 일단 60도는 출발했어, 여기. 60도는 지나갔어. 12에서 기준으로. 60도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일 거라고. 근데 이게 완전히 겹쳐져야 되니까 두 개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계산까지 합시다. 양변에 10 곱해버릴까? 예. 그럼 60x 60x 5x 좌변으로 넘겨버릴게요. 바로 하자. 5x는 600. 자, 그럼 45x는 55x 아니에요? 55x 쏘리. 55x 맞지? 55x는 그럼 600. 그럼 저 x는 값은 얼마예요? 5. 네? 5는 이상 10. 55분의 1을 곱해봐. 해봐. 안 나눠질걸? 그렇네요.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되는 x는 자 5로 이제 양변에 55분의 1 곱할게요. 10. 55분의 1 곱하는데 바로 약분해버립시다. 이것도 40. 11분의 120 맞니? 네. 자, 그럼 분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우리가 정확하게 10분, 11분, 12분 이렇게 안 떨어질 거라고. 되겠어? 아, 그래서 그러면 분수로 나오는 거예요? 저 그렇지. 답이요? 자, 그래서 x의 값은 11분의 120이 나왔을 거야. 나와. 자, 그럼 실제로 2시하고 3시 사이에서 시침하고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은
2시 11과 120분, 11분에 120분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 11과가 아니에요. 11분에 120분이라고 읽으면 돼. 물론 11분에 120을 대분수로 바꿔도 상관없어. 1분에 120분이라고 읽으면 돼. 요렇게 딱 되면은 2시하고 3시 사이에 중침하고 시침이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소리예요. 저거를 그렇게 조금 어렵긴 하지. 굳이 저렇게 나타내.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그럼 2시로 떠주면 뭐야? 이렇게 계산 안 하면 우리가 시계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인지 모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보면 이번에는 분침하고 시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시침하고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이루는 그렇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룬대. 근데 몇 시 사이에서? 4시하고 5시 사이에서. 자, 그럼 4시에서 5시 사이에서니까 자, 그려볼게요. 일단 분침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시침은 4시에서 5시. 요렇게. 그럼 일단 4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4시하고 5시 사이니까. 자, 그럼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분침을 요렇게 돌릴 거야. 일직선상으로 있는다라는 소리는 요렇게 만약에 시침이 요렇게 있다. 그럼 시침이 요렇게 있으면 분침은 요렇게 완전히 요렇게 180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니? 자, 그럼 분침을 여기 1, 2, 3, 4, 5, 6, 7, 8, 9, 10 뭐 10 가기 전에 한 9까지 왔어. 그럼 이 9까지 왔을 때만 해도 일직선상이 있을 수 있니? 아니. 절대 없어요. 일단 그거는 상식선에 깔고 가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일단 여기 12에서 출발한 분침은 쭉 돌아갈 거야. 대신에 몇 분 동안 저렇게 돌아갔는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몇 도 돌아갔어? 분침은. 180도. 아니, 몇 도 돌아갔는지 아직 모르잖아. X 6X. 6x가 돼야지. 1분에 몇 도? 1분에 6도. 6도. 그래서 분침은 일단 6x 돌아갔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새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분침이 여기서 쭉 돌아가서 뭐 요만큼 갔다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몰라. 요만큼 갔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시침도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니야. 맞니? 0.5도씩. 0.5도씩 움직일 거야. 자, 이렇게 딱 움직였는데 이렇게 딱 그려졌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딱 18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일직선으로 되는 거니까. 맞니? 자, 그럼 시침은 몇 도부터 시작했니? 지금 4부터 시작해. 4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몇 도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1까지가 30도, 2까지는 60도, 3까지는 90도, 4는 12도. 12도? 자, 준모야, 12에서 1까지 몇 도라고 했어요? 2도. 12에서 1까지 몇 도라고 했어요? 2.5. 30도 아니야? 12에서 1까지요. 긴 바늘이요? 아니, 긴 바늘이 아니라, 자, 요거 한 바퀴가 360도지. 네. 그럼 여기에서 12잖아, 여기가. 네. 여기가 1이잖아. 요만큼이 몇 도냐고요? 저기 선생님. 30. 30도잖아요. 아, 시계는, 자, 봐봐. 시침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시침, 분침이 상관없어.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 12지. 네. 그럼 이게 몇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 전부 다? 12칸. 12칸. 그럼 이거 한 칸에 몇 도예요? 360 나누기 10. 그래, 그럼 몇 도야? 30도. 그래,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아, 자, 그럼 시침은 4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몇 도 돌아가 있는 거야? 120도 돌아가 있는 거잖아, 4까지니까. 되겠어? 그래서 120도에서 출발이에요. 자, 출발하는데 X분 동안 0.5도씩 움직였을 거야. 맞니? 플러스 0.5X. 이게 시침이 움직인 각도야. 근데 봐봐. 우리가 분침만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노란색 보이니? 가운데. 노란색에서부터 쭉 돌아갔어.
쭉 돌아가가지고 요까지 돌아갔어. 맞니? 그 다음에 시침만 따져보면 시침은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돌아간 거야 지금. 됐어? 자 그럼 요거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분침은 이렇게. 자 그럼 12를 기준으로 파란색은 요만큼, 분침은 요만큼 돌아갔고 시침은 요만큼 돌아갔어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몇 도일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각도를 빼면 180도. 그렇지 180 그래 180도가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이거? 저거랑 그래야지 완전히 일직선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얘가 몇 도가 된다? 180도. 그래 180도가 된다. 자 이제 계산합시다. 요거 먼저 계산하면 5.5x는 마이너스 120 넘겨버릴게요. 그럼 300. 저거 10 곱해도 상관없죠? 이제 곱할 거야. 5.5 돼 있으니까. 자 이제 10 곱하면 55x 55x는 3000. 자 이거 나눠보세요. 이것도 분수로 넣어. 분수로 나올 거야. 그럼 이것도 안 나눠질걸? 그래서 x는 5로 나누면 11분의 600 이렇게 나올걸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4시간 아니 시간이 아니지 이거는. 얼마나 걸린 게 아니니까. 그 시각을 말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딱 몇 시 몇 분인지. 그럼 11분의 600. 아니지. 4시 11분에 600분이라고 읽어줘야지. 자,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주모야, 너 여기서 다이소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려? 아니, 얼마나 걸려? 저쪽으로요? 아니, 편한 대로. 다이소까지 10분. 갔다 오는데 10분 걸려? 네. 그러면은, 너 여기서 다이소 갔다가 여기 오면은 몇 시야? 그러면요? 1시 10분. 지금 6시 되기 15분 전이잖아. 6시 45분이라 따지면 6시. 지금 5시 45분이지. 맞네요? 5시 55분이요. 방금 대답 뭐라 그랬어? 얼마나 걸려? 10분 걸린다 그랬지. 네. 갔다가 오면 몇 시야? 5시 55분이라 그랬지. 그 맞네. 대답이 다른 거라고. 오케이? 아, 방금 봐봐. 주문하고 뭐랬냐면 선생님이 정답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4시간 11분에 600분이라고 읽었어. 그럼 이거는 걸린 시간이야? 방금 너가 10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걸린 시간이야 이게? 아니잖아. 네. 그 딱 시각을 말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몇 시 몇 분인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시 11분에 600분이라고 써주면 돼요. 되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대분수 쓸 일이 이제 거의 없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있잖아. 시간 문제. 이런 거 나올 때는 2시 요것도 대분수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대분수로 바꿔가지고 대분수로 바꾸면은 4시 54와 11분의 6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4시 54와 11분의 6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나중에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나 그런 데 가면 고등학교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 대분수로 안 바꾸면 틀리는 건가? 아니 틀리는 거는 없어. 이제 우리가 대분수 쓸 일은 거의 없어. 근데 대분수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대분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자연수와 무슨 분수? 가분수. 진분수. 그래. 가분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대분수라고 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4번 요거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필히 요거는 2번, 3번 보세요. 제가 올려둘 테니까. 알았지?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 거야. 자,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지우고. 자, 2개의 비커 A, B가 있다. A에는 10%의 소금물 500g. 자, A에는 10%의 소금물 500g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20%의 소금물 400g이 들어있습니다. B에는 20%의 소금물 400g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들어있는데 A의 소금물 100g을 B에 넣고, 자, 이게 A야. 여기가 B다 라고 했을 때 A의 소금물을 먼저 B에 넣었어. 100g을 100g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섞었어. 그 다음에 다시 B의 소금물 100g을 A에 넣고 섞으면 A는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이거는 두 단계로 가는 거야. 두 단계. 소금의 양을 구할 거예요. 소금의 양.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 소금을 섞어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서 섞었어? A, B를 한 번에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단계별로 해. 첫 번째 단계는 뭘 했다 그랬어요? 일단 A의 소금물 100g을 B에 넣고 그렇지. 그 다음, 오케이. 그까지 딱 보세요. A의 소금물 100g을 B에 넣었다라고 했어요. 딱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그럼 소금의 양을 볼 거야. 자, 그럼 B는 가만히 있었는데 A의 소금물을 100g을 퍼가지고 B에 부었어. 그럼 B에 소금물이 지금 들어갔지? 그럼 원래 있던 소금 양보다 많아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B는 자,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 네. B는 B 그릇에는 여기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 여기 그리고 여기 A 그릇에 소금도 들어있고 소금물이 있는데 이거를 퍼가지고 여기에 부었어. 소금의 양은 맞아요. 작아져? 왜 작아져? 많아지. 당연히 많아지지 않아. 그렇지. 물도 당연히 들어갔지만 원래 B의 소금의 양은 요만큼 있었지만 A에 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덜어왔잖아. 그럼 소금의 양은 많아지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일단 1단계에서 실시했을 때 그때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오케이. 아, 소금의 양. 뭐라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이죠. 지금 소금의 양 구한다 그랬어. 정신 아. 차려. 네. 자, 일단 우리가 100g을 A에서 펐어요. 네.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100g 퍼온 그 1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원래 20%의 소금물 저 400g 안에 소금의 양이 그대로 원래 있었잖아. 맞아? 그럼 100분의 농도는 농도 20 곱하기 400. 그렇지.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실시한 거예요. 되겠어? 그럼 지금 이게 여기 B 그릇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네. 알았어? 그럼 이 소금의 양은 얼마야? 소금의 양은 자, 10 양 풀어봅시다. 더하기 4, 8, 10 더하기 80. 그럼 90 받니? 90. 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한 단계를 거쳤을 때 B 그릇에 보면 지금 몇 g이 담겨 있어? 100g.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1단계에서 A 그릇에 있는 소금물 100g을 퍼서 B 그릇에 부었어요. 그럼 B 그릇에는 지금 몇 g이 있어요? 아, 400 더하기 100 해서 500. 500g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알았지? 자, 그럼 여기 500g 있어요. 지금 이게 B 그릇이야. 흰색 이게 B 그릇인데 여기에 지금 소금의 양은 얼마나 있어? 소금이 지금 90 들어있는 거잖아. 네. 지금 흐름 이해되니?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자, 그럼 이 500g 안에 소금의 양은 90g이 있어요. 자, 그럼 농도 구해봅시다. 지금 현 상황의 B 그릇의 농도. 농도는 어떻게 구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자,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지? 5 약분하면 45. 18 아냐? 아, 5네. 아,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B 그릇이 500g 있고 농도는 18%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 그 다음에 B의 소금물을 A에 또 넣고 섞었고. 그렇지. 여기에 있는 소금물 100g을 다시 A에다 갖다 부었어. 되겠니? 자, 그럼 일단 B 그릇 지금 500g 있는 여기에서 100g을 퍼낼 거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거라고.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니?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의 농도 100분의 농도가 얼마야? 농도가 18 그렇지, 18. 곱하기 곱하기 500, 400 아니지. 루트 몇 그램 퍼낸다 그랬어요? 100g 100g 퍼내잖아. 그럼 그 퍼낸 1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죠. 그러면 요거 이해 안 돼? 자, 여기 B 그릇이야. 네. 이 안에 지금 몇 그램 들어있다고? 이 안에 500 500 들어있다고. 선생님이 종이컵으로 여기서 이렇게 100g을 퍼낼 거야. 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다고. 여기 지금 몇 g이라고? 100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니? 100분의 18 농도 곱하기 100 100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구하라니까 몇 그램 퍼냈어? 100g 100g 퍼냈잖아. 이해되겠어? 진짜 이해돼? 자, 그럼 일단 B에서 퍼내온 소금의 양이야 이게. 그 다음에 아까 A 100g B에 줬지. 몇 그램 남았니? 10% 자, 주모야, 선생님 방금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남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10%라는 대답이 나오면 돼? 선생님 농도 물어본 적 없어요?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A 단계에서 A 그릇에서 B 그릇에 100g을 줬다 그랬어. 그럼 A 그릇에 얼마나 남아있니 지금? 400g 남아있잖아.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래서 100분의 농도는 10% 10%.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400 400. 지금 이게 소금의 양 아니야? 맞니? 지금 여기 이해돼 이거? 자, 소금의 양 구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18이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40이네요. 그래서 58이 될 거야. 자, 그럼 소금이 왔다 갔다 했어. 지금 좀 복잡할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A의 소금물도 500g이 다시 됐고 소금의 양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해서 달라졌어. 근데 소금물의 양은 똑같아졌지. 500g으로. 왜? A에 있던 100g을 B에 줬다가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되겠니? 그럼 그때 소금의 양이 지금 58g이라고. 그럼 A의 농도 몇 퍼센트의 소금을 되는지 구하시오. 농도 구합시다. 농도는 100분의 소금물의 양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58 아냐?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거잖아.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58이 되겠네요. 되겠어? 뭐 물론 소수점으로 나타나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5분의 58% 얘가 정답이 된다고. 헷갈리지? 어렵지? 쌤 이해해. 지금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가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힘들 거야. 자, 봐봐. 상황 설명 다시 한다. 원래 A라는 그릇, B라는 그릇이 있었고요. A라는 그릇에 있는 소금물을 B라는 그릇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다시 B에 있는 그릇을 A라는 그릇으로 옮겼다고. 자, 그럼 잘 생각해. 지금 소금물의 양은 변함이 없어. 왜? 100g을 줬다가 100g을 다시 받아왔기 때문에. 맞니? 근데 소금의 양만 따져봤을 때 지금 두 개의 농도가 달라요. 소금이 들어있는 양이 달라. 그래서 여기서 A 그릇에서 조금 부어가지고 부었을 때 소금의 양이 여기에서 조금 더 많아지겠지? 그럼 이 많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섞었을 거 아니야. 섞고 다시 B 그릇에 있는 거를 A 그릇에 넣었으니까 소금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지금 구했잖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알았어? 대답 자신 없는 거 보니까 어렵네. 이제 나왔어. 어? 네? 뭐라고? 뭐야? 있잖아. 자, 복습합시다. 알았지? 이거는 활용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1차 방정식의 총 집합체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다음 마지막 6번. 오, 마지막 합시다. 자, 요것도 자 문제 상황 봅시다. 시속 3km로 흐르는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6km를 가는데 40분이 걸렸다라고 했어. 자, 그럼 볼게요. 강물이 자, 뭐 강을 그려봅시다. 강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방향으로 6km 간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자, 이 거리를 6km라고 합시다. 6km라고 했을 때 안 맞춰준다. 왜 벌써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추워서 히터를 틀어놨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 문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6km예요. 네. 여기서 배가 이렇게 갑니다. 자, 배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각해봐. 니네 에스컬레이터 타봤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나 뭐 이제 우리가 뭐 평평하게 돼 있는 그런 것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해보자. 내려가고 있어. 거기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다면 이 에스컬레이터 속력 그대로 떨어지겠지만 네. 에스컬레이터도 내려가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같이 걸어간다면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요. 당연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속력은 뭐냐면 에스컬레이터 속력에다가 우리가 걷는 속력을 저예요. 더해야 돼. 그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속력이야. 맞니?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물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맞니? 물의 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배의 속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배도 속력이 있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럼 실제로 배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속력은 배의 속력하고 강물의 속력하고 두 개를 더해야 된다고. 그게 실제로 이동할 때 속력이라고. 배의 속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여기 주어진 이 힌트 가져갑니다. 자, 시속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 40분을 어떻게 바꿔야 돼? 40분을 60분에 40. 60분에 40 바꿉니다. 그러면 3분의 1. 60분에 40분으로 바꾸면 3분의 4. 3분의 2. 3분의 2 시간 걸렸다라는 거 아니야? 맞네. 맞아.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강물의 속력은 얼마라고? 3kg. 3. 자, 그럼 배의 속력을 X라고 합시다. 자, 걸린 시간이 3분의 2 시간이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거리로 가봅시다. 괜히 분수로 가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거리는 6km를 갔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네. 그럼 실제로 속력은, 실제 배가 이동한 속력은 얼마야? 실제로 배가 이동한 속력 3kg. 주모야, 3은 무슨 속력이라고 그랬어요? 강물에서. 강물의 속력이고. 그럼 실제로 배가 이동한 속력은요? 속력이 X. 뭐야? 실제로 배가 이동한 속력은? 봐봐, 집중을 안 하니까 이렇잖아요. 선생님이 방금 에스컬레이터 지금 얘 들어줬잖아. 강물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 더 해야 돼. 배도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실제로 배가 이동한 속력은 뭐예요? 6 더하기. 6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6은 뭐라 그랬니? 여기서 6은 뭐라고 했냐면 방향으로 6km를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건 뭘 나타내는 거야 지금? 거리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지금 물어본 거는 속력을 물어봤어요.
속력은 강물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배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배의 속력을 x km/h로 잡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가 이동한 속력은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6k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3 곱하면 2에 x 플러스 3. 자, 18은 2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이항시켜주면 2x는 12, x는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의 속력은 6km/h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이 강을 배로 5km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어. 그럼 강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꾸로. 자, 방금 배의 속력을 얼마나 그랬지? 배의 속력은 6km라고 했어요. 자, 배의 속력 6km.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강물은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실제로 배가 올라가는 속력은 6에서 빼야 되지. 강물의 속력을. 그래서 실제로 배가 움직이는 속력은 3이 됩니다. 근데 5km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자, 시간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속력은 3이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3분의 5 시간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거를 분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면 3분의 5에서 곱하기 60. 그래서 약분하면 20. 100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스텝 3.